안녕하세요. 프로텍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사춘기 때 어떻게 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는지에 따라 훗날 부부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자녀들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죠. 본인은 천천히 음란물에 빠진 것처럼 언제든지 천천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쉬는 시간마다 음란물 보게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음란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전쟁은 미사일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하지만 포르노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자녀들의 몸과 영을 죽이는 더 심각한 전쟁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음란물에 빠져 있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것으로 중독을 대체하라. 전자담배 중독이 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이유는 교차 민감화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된 사람이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영어로는 cross sensitization이라고 하는데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중독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여 좋은 것으로 음란물 중독을 교체하는 것이죠. 사춘기 때 가장 좋은 것은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때 학교 공부 후에 땀 뻘뻘 흘리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쓰러져 자게 하는 게 음란물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것을 운동 중독으로, 아이스 스케이팅 중독으로, 레고 중독으로, 피아노 중독으로, 체스 중독으로 이렇게 좋은 중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유산균을 섭취하라. 포르노를 보게 되면 도파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 델타4-B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뇌 활동을 감소시키고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건강한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면 델타4-B가 억제됩니다. 그러면 뇌가 더 활동적으로 되면서 중독되었던 것에 대해 실증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냉수요법을 이용하자. 포르노를 보고 싶은 생각이 날 때 찬물로 샤워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 급격한 온도 변화를 몸에 주면 다인돌핀이라는 호르몬과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오므로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온도 변화로 말미암아 다이노핀이 나오고 그 후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포르노 생각이 날 때마다 냉수로 샤워를 하거나 얼음물로 얼굴을 씻거나 그것도 힘들면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국 속담에 냉수 먹고 속 차리자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이 말이 맞아요. 냉수를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결단하고 행동하기.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비로한 것이 wicked thing인데 이것은 악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눈앞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것이 있으면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야한 잡지가 침대 밑에 있으면 갖다 버려야 합니다. 야동 파일이 핸드폰에 있으면 지워야 합니다. 이메일로 이상한 메시지가 계속 온다면 수신 거부를 해야 합니다. 결단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사탄이 마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나 상상력이 들어오는 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랩탑을 자기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는 밤 9시에는 핸드폰을 무조건 거실에 두고 충전을 해야 되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와이파이도 밤 10시면 다 꺼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부모도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며칠 동안 핸드폰을 쓰지 못하는 벌칙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놀다가 저녁에 인터넷이 꺼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숙제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규율이기 때문에 학교 성적 때문에 규칙을 협상하지 않았죠. 부모가 학교 성적 때문에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문제들로 계속 협상하려고 자녀들은 머리를 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이나 랩탑을 사주기 전에 이러한 모든 규율을 자녀들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제 세미나 후에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새롭게 시작한 미디어 규칙을 저에게 보내주시고는 하는데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책을 읽은 시간만큼만 게임을 하도록 허락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4, 5가지만 정해서 그 안에서만 시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를 거실로만 나와서 사용할 수 있고 거실 외에는 절대로 랩탑을 못 갖고 들어가게끔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사춘기 자녀들과 그런 규칙이 통하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절제시키기에 아이들이 너무 커버려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잊어버리는 한 가지는 아직까지 자녀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부모에게 꼭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집, 교육 관련 이동수단, 모든 것들이 부모가 수고해서 버는 돈으로 자녀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부모에게 파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5째, 미디어 필터링 시스템 혹은 포르노 차단 앱 설치하기. 핸드폰이 대중화되면서 자녀들이 포르노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많은 앱들이 나왔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성인용 영상 이용에 관해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 음란물로 청소년들의 포르노 중독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무방비 상태로 자녀에게 핸드폰을 준다면 포르노에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녀가 핸드폰이 있다면 포르노 차단 앱은 옵션이 아니라 꼭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X3 Watch라는 앱을 핸드폰과 아이패드, 랩탑에 다 깔았습니다. 매달 회비를 내면 우리 가족 모두의 그 디지털 기기에 깔 수 있고 커뮤니티가 있어서 음란물에 노출된 자녀들이 앱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는 커버넌 아이스라는 앱을 사용했는데요. 이 앱은 좀 큰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X3 와치를 사용할 때는 힘든 점이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 설치를 할 때 차단되는 것이 많아서 힘들었었기 때문에 커버넌 아이스는 좀 더 큰 아이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커버넌 아이스는 만약에 자녀가 포르노를 보면 그것을 스냅샷해서 스냅 사진을 찍어서 부모에게 보내는 앱입니다. 피부가 많이 노출되면 자동으로 찍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운동하는 것만 봐도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 외에도 넷네니, 사이버시럴 등이 미국에서는 많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엔 미국에서 나온 바크 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생겼지만 앱을 깔지 못하고 소셜미디어, 인터넷을 할 수 없도록 차단이 가능하고 위치 추적이 되는 핸드폰입니다. 혹은 바크에서 나오는 앱을 다운하면 유해 앱을 차단하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사신다면 또 더 원 스파이라는 앱을 추천합니다. 포르노 차단과 함께 자녀의 전화, 카메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원격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미세이프, 플렉시스파이, K9 웹블로커, 놀턴 패밀리 등 많은 앱들을 비교해 보시고 각 가정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째, 분별력 키우기. 분별력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별력은 지혜에서 오는 것이고 지혜는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4살 때부터 차에 탈 때마다 성경 암송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한 문장 정도의 아주 짧은 성경 구절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걸리던 아들이 점점 빠른 시간 안에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Children Desiring God의 Fighter vs.라는 성경 구절 책으로 매일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외우도록 훈련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공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 전쟁터에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파자마로 전쟁터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꼭 말씀을 외워야 돼 하면서 외우게 했습니다.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꼭 외워야만 됐죠. 하나님 말씀은 참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Focus on the Family에서 만든 Plugged In, Pluggedin 이라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영화, 게임, 책, 유튜브, TV 프로그램, 가요 등의 제목을 넣으면 크리스찬 세계관으로 이 영화가 좋은 영화인지 아니면 해로운 영화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욕은 얼마나 나오는지, 마약과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 성적인 장면이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묘사가 있는지 등등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보는 모든 영화와 미디어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웹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자녀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랑 영화를 볼 때 친구들을 많이 초청하고 이러한 이 앱을 가지고 계속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분별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분별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면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왔을 때 밀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7째, 도망가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머뭇머뭇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팝업장이 뜨면 랩탑을 덮고 피해야 합니다. 속옷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야한 사진이 붙어 있으면 눈을 피해서 다른 곳을 봐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8째, 멘토를 찾으라. 이 싸움은 혼자 싸우기는 너무 벅찬 싸움입니다. 포르노에 중독이 되면 자연적으로 자위와 연관이 됩니다. 소아과 전문의이자 가족 전문 심리학자이시고 Focus on the Family 창설자이신 제임스 답슨 박사님은 95에서 98%의 남학생은 모두 자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2%에서 5%의 남자 학생들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모든 혈기왕성한 남자 학생들은 자위라는 죄에서 자유하기 힘든 것이라는 얘기가 되죠. 왜 그럴까요? 죄의 본능 때문이죠. 그렇다면 자위라는 죄에서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 싸움은 거의 모든 남자들이 겪고 있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이 싸워야 합니다. 믿음 좋은 성경 공부 선생님이나 교회 형이 멘토가 되어서 매주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는지 아니면 졌는지, 혹은 도전 100일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9째, 첫 1시간 영성 관리하기. 어느 날 문득 길에서 옛날 가요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 가요가 귀에서 맴도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1시간 동안 찬양을 듣는 것은 하루 종일 그 찬양들이 마음속에 울리게 합니다. 첫 1시간이 하루의 영성을 지배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크게 틀어놓거나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10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죄를 따르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가 나오려고 할 때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절제력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기 절제로 잘못된 호기심을 통제하고 충동을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음란물 극복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라는 이 말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눈과 귀를 통해 마음을 장악하려는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자녀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방어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지키도록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